1927년 벨기에의 솔베이 연구소에서 현대 물리학의 큰 흐름을 바꿀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어, 플랑크, 드브로이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물리학계의 거장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여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걸작을 발표하였죠. 하지만 이 물리학자들의 결과물에 반기를 내놓은 대담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성 발암물질인 시명을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 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같은 상자 안에 넣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양이와 방사성 물질은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자를 닫겠습니다. 시명은 50%의 확률로 20분에 한 번 붕괴합니다. 실험을 시작하고 20분 동안 기다립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제 문을 엽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죽어있네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방문을 열기 전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50%씩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면 죽거나 살게 되죠. 혹시 이 원리가 슈레딩거의 고양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자연의 진리가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요? 종교, 예술에도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종교를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은 보어의 확률론적 해석에 반박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도대체 아인슈타인은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인류는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어왔습니다. 사실 신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물을 만든 신은 이미 피조물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설계를 해놓았다는 것이죠. 아마 신은 미래에도 인류가 무엇을 할지 이미 설계해 놓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설계는 철저한 인과관계에 의해 만들어졌죠. 즉, 유대교를 믿는 아인슈타인은 미래는 분명한 인과관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이런 생각은 과연 틀리지 않은 생각일까요? 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과 관계된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은 모든 경우에 대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요인들은 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이 특정한 사건을 보았을 때는 그 사건 이후의 모든 경우의 미래들이 중첩되어 보입니다. 즉, 신에게는 2개 이상의 미래가 각각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오버랩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상자 속에서 반쯤 죽어있고 반쯤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2.1호 생과 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위의 두상은 삶을, 아래의 해골은 죽음을 상징한다. 해골이 살포시 눈을 감은 위쪽 두상의 볼을 물어뜯으려 하는데 죽음이 삶을 잠식하는 듯하다. 그런데 해골은 빨간색이어서 피가 도는 것처럼 살아있고 오히려 삶을 상징하는 두상은 죽은 것처럼 피부색이 낯빛이다. 예술을 감상할 때도 이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명화나 예술품을 감상하기 전에는 그 명화에 대한 감정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화를 본 후에는 사랑, 공포 등의 감정들이 섞여 하나의 감정으로 결정됩니다.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과 함께 확률적인 해석에 반대했습니다. 확률적인 해석에 의하면 상자 속에서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자 속의 고양이 본인은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한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 스스로는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겹쳐있다고 느끼지 않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신에게 중첩되어 보일지 몰라도 인간은 현재의 여러 조건에 의해 한 가지 미래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노력이라는 요소가 크게 좌우하죠.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확률에 의해 죽음과 삶 둘 중 하나를 맞이하는 것과 달리 말입니다. 어쩌면 슈레딩거는 상자 속의 고양이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려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슈레딩거만의 규칙은 저희의 생각보다 좀 더 저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야망에 찬 도시의 큰 어디로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탁월한 사나이들 쓰는 아, 시원타. 떡승진이 예, 형님! 밀불 빨강으로 하나만 가져와. 예, 형님! 이거는 많은데 7인데? 떡승진이 수금 형님! 내 밀불 빨강 가져라 했지. 수금사! 그냥 비브로 빨아만 튀는데. 이렇듯 저희들은 슈레딩거의 방정식과 불확실성 원리가 적용되는 곳을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교가 지향하는 인문과 과학 또한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저희 학교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